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제 발표된, 의예과 2025학년도, 전국 의대, 모집 인원, 이제 확정이 돼서 나왔죠. 그래서, 요, 의대 이제 정원이 어떻게 이제 좀 늘어났는지, 요 부분들을 오늘 그냥 좀 인원과 관련된 부분들만 좀 살펴보고, 이제, 이 인원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좀 입결이 바뀔 수 있는지는 오늘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하지는 않고 네 그냥 전반적인 이제 인원 변동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교육부에서 이제 공개했던 내용들 일부와 그다음에 기사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2025학년도 어쨌든 그 의예과 이제 모집 정원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의대도 이제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당장 이제 의대에 이제 어떤 입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다른 동영상들에서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2025학년도 지금 대입 같은 경우에 무전공도 지금 이제 무전공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전공이죠. 그래서 전체 이제 공개된 내용들 인원들만 해도 무전공만 해도 지금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모집 정원 중에서 한 37,935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37,000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전체 모집 인원으로 따져보면 28.6%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년 대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924명. 그러니까 전체 모집 정원에 이전 연도 같은 경우 한 6.6%밖에 안 뽑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지금 일단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확대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의예과까지 이제 모집 정원이 확대가 되면서 정말 이제 뭐 수시든 정시든 입결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 요렇게 일단 뭐 생각을 해보고 추후에 이제 저도 자료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입결에 이제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요 부분들도 한번 좀 면밀히 좀 살펴보기로 할 거고 이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뭐 단순히 모집 인원의 증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수능 응시할 수 있는 인원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이제 더 커졌다. 이제 뭐 일종의 의예과 정원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왈가불가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조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당장 6월 달에 이제 뭐 모집이 그 원서 접수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시험 응시 접수가 이제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6월에는 단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뭐 당장 이제 9월 모평이든 뭐 요런 이제 시험에서 과연 N수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제 입결에 큰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쟁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조금 인원들 어느 정도 이제 응시 인원이 될지를 가지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자 우선 그냥 뭐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 과연 이제 어떻게 증원이 됐는지 뭐 학교별로 그리고 전형별로 어떻게 증원이 됐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그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대략 이제 지금 2025학년도에 증원대 모집 인원 규모 한 1,500명 정도 100명 정도가 지금 증원이 된 상태고요. 이전 연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애초에 이제 그 공개가 되었던 2,000명보다는 규모를 이제 조금 줄여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한 1,500명 정도.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도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2,000명이 다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은 했었고 대략 한 1,500명 정도 잡고 이게 지금 논란이 이제 계속되면서 1,500명보다도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결론은 이제 뭐 1,500명 정도가 규모로 이제 확정이 됐다. 뭐 그렇게 해서 전체 모집 인원은 지금 4,610명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차이과대 같은 경우, 차이과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의학 전문 대학원이거든요. 의전원 체제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차의과대, 지금 이제 배정된 인원이 지금 총 85명까지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면 한 4,695명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차의과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입 수시나 정시 전형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기 때문에, 요 차의과대 정원을 제외하면, 네, 4,610명으로 이제 확정이 됐다. 일단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서 지금부터 각 권역별로 어떻게 이제 증원이 되는지 요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서울부터 살펴볼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각 대학들이 입시 요강을 이제 뭐 사실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뭐 속속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시 요강이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되어서, 이제 발표된 입시 요강들을 토대로 해서, 저도 이제 최종적인 확정 모집 인원, 그러니까 의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집 인원들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즈 블로그에 그 관련된 인원 변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이제 좀 수정을 해서 글을 좀 올려놓을 거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초에 뭐 증원 배정 인원 자체가 사실 이제 계획되질 않았죠. 그래서 뭐 2025학년도 지금 최초 인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 뭐냐면 애초에 이제 올 초에 그 정부가 이제 제시했었던, 그죠? 3월인가 그때 이제 제시했었던 최초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초 인원은 총 2,000명 규모로 이제 증원을 하겠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은 이제 배제를 하고, 나머지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들, 이 의과대학에 총 2,000명을 배정하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애초 최초 계획 인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면 뭐 135명, 그 다음에 뭐 110,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뭐 2025학년도 지금 확정 최종 모집 인원은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애초에 이제 정원보다도 2명이 이제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2명 증가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2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이제 2명 정도가 증가가 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크게 인원 변동이 생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정부가 애초에 배정한 인원 자체가 없어서 기존의 규모가 이제 현 정원이 826명이라고 했을 때 최종 모집 인원이 지금 841명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한 15명 정도가 이제 증원이 되는 건데, 요건 뭐 2월이나 이런 어떤 기타 이유 등으로 네, 이제 더 모집하는, 그러니까 정원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인원들 규모까지 포함을 했을 때가 지금 841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대 쪽에 이제 관심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인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지 요건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경기하고 인천 쪽입니다.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 2,000명 모집 인원을 이제 잡았을 때, 네, 그때 이제 최초 계획 인원수가 이제 좀 잡혀 있었죠. 그래서 이제 80명씩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배정이 된 규모들이 좀 있었다, 학교별로. 여기 이제 차의과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전원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최초 계획 인원 이제 뭐 80명에서 뭐 이제 확정 인원이 85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당장 수시 정시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대랑 아주대 같은 경우가 지금 배정 인원 80명을 각각 포함해서 최초 계획된 인원은 120명이었는데, 네, 그 인원을 뭐 100%다 늘리지는 않고, 네, 지금 112명, 그 다음에 113명. 그래도 뭐 애초에 현 정원보다는 네, 인원이 지금 많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2명, 지금 73명이 지금 모집 정원보다는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랑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각각 뭐 71명, 90명씩 이제 배정을 받아서 최종 이제 애초 계획 인원이 120명, 13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네, 이 부분들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다 인하대하고 가천대는 다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23명 그리고 137명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모집한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지금 뭐 경기도하고 인천 쪽에 있는 대학들의 모집 규모가 상당히 이제 많이 확대가 됐다. 라고 하는 부분들, 요 부분들을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하대하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 증원 규모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큰 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경기 인천 이제 소개도 나와 있고 지금 수도권 소개가 나와 있는데, 뭐 수도권 소개 같은 경우를 이제 전체 다 따져보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원이 한 6,41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지금 1,411명을 수도권에서 이제 선발을 한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 정도를 지금 수도권 지금 할당 받아 있다. 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전 연도에 비해서 증원 규모, 그러니까 현 정원, 기본 정원 중심에서 지금 한 수도권 전체가 한 400명 가량 지금 늘어났다. 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적은 인원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지금 합산해서 총 486명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 정원이 이제 49명으로 이제 대단히 좀 작았었는데 배정 인원 지금 83명을 받아서 최초 계획된 인원은 132명까지 이제 모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자율적으로 국립대들 같은 경우 거점 국립대들 같은 경우에 자율적으로 인원을 조정한다고 해서 최종 모집 인원이 지금 91명으로 조정이 됐다. 그래도 뭐 어쨌든 증원은 지금 많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배정 인원이 7명이 들어와서 총 이제 100명을 모집하기로 했었고, 그 인원 거의 대부분 다 채운 것 같고요. 자, 한림대 같은 경우도 76명 정원에 24명을 배정받아서 100명을 이제 모집하려고 했었고, 역시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활용을 해서 115명을 이제 모집하게 되었다. 2025학년도에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점 국립대인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60명을 추가 배정받아서 100명을 모집하기로 했었지만 이 인원을 지금 다 활용하지는 않았고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72명을 최종 모집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대 증원 규모들이 생각보다 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원도, 제주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대전, 충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충청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초에 그 2,000명 증원 계획에서 각 대학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배정받아서 이제 그 모집하려고 했었던 인원 규모가 대략 이제 100명 이상은 다 됐었죠. 그래서 순천향대가 150명, 그리고 단국대 천안이 천안 캠퍼스가 이제 120명, 그다음에 충북대 200, 그다음에 건국대 100. 특히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그 증원율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해서 기사도 많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충남대도 200, 그다음에 건양대 100, 을지대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최종 확정 모집 인원 규모를 보니까 자,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배정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조금은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증원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충북대는 이제 거점 국립대이다 보니 거점 국립대들이 알아서 이제 자율적으로 좀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200명까지 증원을 하지 못했고 126명을 이제 최종 모집 인원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글로컬 이제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0명이 이제 증원이 됐다. 그러니까 사립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증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충남대도 200명 계획에서 158명으로, 건양대는 이제 사립대니까 거의 대부분 다 증원이 된 것 같고요. 을지대 역시 거의 대부분 다 증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사립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증원 규모, 애초에 이제 배정받아서 증원하려고 했던 규모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충청권 다 합쳐서 지금 838명, 충남이 지금 236명, 그 다음에 충북도 236명, 대전이 지금 366명으로 규모가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많이 모집을 하는 어떤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상 대전, 충청은 하나의 권역이라고 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추후에 지원자들 경쟁률 이런 부분들 한번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광주, 전북입니다. 그러니까 전남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광주 쪽에 이제 다 의대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광주 전북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고, 자, 이제 광주 전북 쪽 같은 경우에 호남권 같은 경우에 지금 모집 인원은 645명입니다. 자,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 지금 328명, 그리고 광주 지역이 지금 317명이 이제 최종 모집 인원이 됐는데, 자, 거점국립대학이 각각 한 군데씩 있죠. 전북대랑 전남대. 전북대도 역시 배정받았던 인원은 최종으로 200명을 배정받았었는데, 요건 이제 다 증원을 하진 않고 171명만 지금 증원을 한 상태고요. 자, 원광대, 사립대인 원광대는 거의 대부분 다 증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남대도 역시 국립대이다 보니 이제 증원 규모를 100% 놓고 증원을 하진 못했고, 그다음에 조선대는 100% 다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자, 요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3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경남 지역에는 지금 경상국립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 역시 배정 인원 규모가 대단히 컸었던 이제 학교였는데 200명을 배정받았고 네, 실제로 이제 모집 인원은 그 정도까지는 충족하지 못하고 네, 142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현 정원에 비해서는 거의 그래도 2배 정도는 거의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네, 200명 증원을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네, 요걸 이제 다 증원하지는 않고 163명을 증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나머지 사립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증원 규모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여 명 정도 규모를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채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울산대 같은 경우도 역시 증원 규모가 좀 큰 편이었는데, 그거 다 채우진 않고, 한 110명 정도로 최종 모집 인원이 이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591명이 이제 총 배정이 된 상태고, 뭐 경북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국대 경주 캠퍼스죠. YG 캠퍼스 같은 경우가 지금 최초 배정 인원 120에서 124명이 이제 됐다. 네, 거의 다 채웠죠. 경북대도 200명이 이제 배정을 받았었지만 결론적으로 다 모집하지는 않고 157명으로. 그 다음에 계명대, 영남대, 그리고 대구 카톨릭대는 다 사립대들인데, 네, 영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100%다 채운 것 같고요. 영남대만, 네, 증원 규모를 다 채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수도권 규모가, 지금 총, 모집 인원 규모가 총 3,284명, 그리고 전체 합계가 4,695명, 여긴 차의과대까지 지금 포함한 인원이라고 앞서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증원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2,000명 증원을 하려고 했었고, 네, 그렇게 했었지만 뭐, 2,000명을 다 모집하지는 않았다. 네, 요걸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원만 좀 살펴본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인원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그럼 과연 전형별 인원들은, 그러니까 수시랑 정시랑 이제 전형별 인원은 어떻게 배정되었을지 이 부분들을 이제 좀 놓고 살펴볼 건데, 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사실 이제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정원을 이제 대폭 늘림으로써 이제 지역 의료 이제 어떤 그 부분들 부족한 인프라들을 이제 뭐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증원 규모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총 모집하는 인원들이 1913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전체 모집 인원들 중에서 이 지역 인재 모집 비중이 59.7%로 거의 60%에 가까울 정도. 그죠? 요건 이제 정부가 애초에 그렇게 해서 상향을 해라라고 했던 그 목표치에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제 대학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인원 규모가 지금 얼추 이제 좀 맞춰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보면 지역 인재 전형 중에서 수시로 모집하는 인원 비중은 대략 한 81% 정도 됩니다. 현재 81% 정도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서 모집하는 인원 비중이 대략 한 19% 정도, 네, 요렇게 이제 되어 있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전남대학교가 지금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상국립대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부산대, 그리고 동아대, 그리고 5개 대학교 정도만 보면 건양대. 네, 요 순으로 이제 지역 인재 모집 인원 비중이 좀 높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보면은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남대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하고 부산대, 동아대 같은 경우가 모두 경남 지역 쪽을,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울경 지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로 네, 이제 의대를 지원해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좀 더 높아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권역대는 이제 충청권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권역별로도 놓고 보면 상위 5개 대학들 중에서 부울경이 지금 3개 단위, 그 다음에 호남권이 하나, 그 다음에 충청권이 하나,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 요렇게 지금 일단 참고해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형별로 어떻게 모집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지역 인재는 살펴볼 필요가 없죠. 지역 인재 모집 인원 규모가 아예 없으니까 서울하고 경기 인천은요. 자, 그래서 이제 수시 전형하고 정시 전형에 대한 각 학교별 모집 인원 비중들을 좀 살펴보는데, 뭐 아시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종합으로 지금 95명, 그리고 정시에서 지금 42명 정도를 지금 모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자, 교과 22, 그 다음에 종합 29, 논술 15, 그 다음에 수능 45,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수시 모집 인원 비중이 뭐 큰 편은 맞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으로 모집하는 인원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48명으로 좀 큰 편으로, 네, 거의 수능 모집 인원과 비슷한 규모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도 역시 종합으로만 모집을 합니다. 수시에서는. 그래서 58명, 그리고 정시에서 52명.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18, 나머지 종합하고 정시에서 각각 49, 44명. 네,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네, 종합 규모가 좀 큽니다. 그리고 중앙대도 역시 마찬가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도권 대학들의 특징은 의대에서 이제 의대 이제 그 신입생을 모집할 때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수시 모집 인원 같은 경우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좀 큽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계속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비수도권 지역 의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비중이 좀 크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 비중이 좀 크다. 수시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로 모집하는 학교들보다 교과로 모집하는 학교는 몇 군데는 있고 또 없는 학교도 있는데 종합은 지금 빠짐없이 다 모집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정시 규모, 네, 이렇게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략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아직 저도 다 확인해 보진 못했는데, 이건 저도 좀 기사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제 정원 외로 모집하는 또 일부 모집 인원 규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수시나 정시 쪽에 포커싱을 좀 맞춰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쪽, 이제 차의과대는 제외를 해야겠죠. 왜냐면 수시나 정시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전은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의과대는 제외하고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성대 같은 경우랑 아주대 같은 경우 교과 모집 없고요. 종합으로만 지금 수시에서는 50명과 40명 각각 모집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가 논술 전형으로 지금 모집 인원 규모가 좀 큰 편이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도 역시 종합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그 논술 모집 인원 규모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좀 많이 큰 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기 인천 쪽 뭐 4개 대학밖에 없긴 하지만 종합 모집 인원 규모가 지금 199명.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조금 잘못 쓴 것 같네요. 여기 네, 여기는 지금 경기 인천 소개만 지금 따지고 보면 대략 한 43명 정도가 되겠네요. 네, 요거 뭐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수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43명, 그리고 여기가 이제 199명, 뭐 요 정도 규모. 자, 그리고 여기 뭐 수치에 좀 오타가 좀 많이 있네요. 요 수치는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 수치를 좀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 수치를 수정하지 못했네요. 네, 제가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춤을 하고 이제 화면이 조금 숫자가 좀 바뀌었을 텐데, 네, 좀 계산을 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요거를 미처 수정을 못했네요. 그냥 이제 문서로 편집한 자료를 이렇게 PPT로 좀 옮겨오다 보니 네, 수정을 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네, 그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이제 최종 이제 확정 인원들은 이렇게 좀 다시 좀 써놨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 이제 블로그에 좀 올릴 때 요거 수정을 해서 제가 좀 올려놓을 테니까 네, 그건 조금 양해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요 정도로 일단 모집 규모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네, 그건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수도권 지역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 과연 이제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도 이제 살펴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의대 정원 이제 나오면서 벌써 이제 뭐 신문 기사에 초등학생들 이제 뭐 지방으로 유학 떠나는 시대가 됐다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좋은 현상인지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지역 인재 전형 중에서 그 초등학생들 지금 이제 뭐 수도권에 있는 학부모님들, 초등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님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어디로 이제 그 지방 유학을 갈 거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강원도하고 그 다음에 충청권이죠. 이제 수도권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뭐 지역 인재 전형의 비율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인원이 지금 91명 이제 모집에, 네, 91명 모집에 이제 교과 전형으로 지금 36명,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30명, 그리고 수능에서 25명, 거의 비율을 뭐 비슷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과 전형 비중이 지금 가장 큰 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할당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자, 36명 모집에 지역 인재 전형 교과에서 모집하는 인원 규모가 지금 25명이라는 겁니다. 비율이 엄청 높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30명 모집에, 그 다음에 지역 인재로 지금 모집하는 인원 규모가 지금 20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25명 모집에 10명을 지역 인재로 지금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인원은 지금 91명 모집에 55명, 그러니까 55명을 지금 모집을 하면서 전체 인원 비율을 지금 한 60.4% 정도까지 지금 맞춰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규모가 강원도 쪽에서 이제 큰 대학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104명 총 모집이었었죠. 이 모집 인원에서 지금 종합 전형으로 지금 모집하는 인원 규모가 지금 52명, 52명으로 지금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교과든 논술이든 뭐 정시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집하는 인원 규모가 좀 나와 있는데, 네, 그 비수도권 지역 대학 중에서는 학종 규모가 매우 큰 대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종합 전형 중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 비중이 지금 30명으로 28.8%. 그러니까 뭐 나머지, 그러니까 종합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에선 지금 지역 인재를 별도로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비율이 좀 낮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자, 한림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합에서만 68명. 그러니까 한림대는 전통적으로 교과에서 모집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 지금 35명. 그렇게 뭐 기타 한 명까지 해서 104명인데, 그 중에서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은 수시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68명 중에 22명을 모집해서 21.2% 정도를 지금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모집 인원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72명을 모집을 하고, 자, 그 중에서 네, 일단 40명을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한다. 그래서 34.8%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네,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만 37명, 그리고 정시에서 35명 그렇게 모집을 하는데, 지역 인재로 수시에서 지금 37명 중에 21명을, 그리고 정시에서는 35명 중에 14명을 모집을 한다. 그렇게 해서 최종 이제 35명을 모집해가지고 48.6%를 모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모집 인원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2월 인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정시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로 좀 늘어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2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월 규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 규모가 지금 워낙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월 규모까지 감안한다면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정시 모집 인원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이 인원들보다도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이제 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대전 충청 지역 쪽으로 한번 가보면, 자, 대전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 순창대는 교과로 48명, 그리고 종합으로 지금 76명을 모집을 하고, 정시 인원 비중은 30명으로, 네, 대체적으로 이제,
정시 비중이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지역 인재로 모집하는 규모가 교과 48명 중에 36명을, 종합 76명 중에서 60명을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비율은 62.3, 정시에서만 뽑지 않을 뿐이지 수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을 지금 모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국대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 인재 전형 계획 규모를 공개를 하지 않은 건지 안 나온 건지는 이건 저도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단국대는 지금 지역 인재를 따로 배정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에서 51명, 51명을, 그리고 정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66명을 모집을 해서 하는데, 지금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금 수시 교과 전형 51명 중에 35명을, 정시 66명 중에 41명을 지금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은 60.3%. 네, 지금 정시 규모가 워낙 이제 그 충청권에서도 지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41명보다 여기는 더 늘어날 확률도 있다. 요것도 일단 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건대 같은 경우에는 23명 모집, 교과로 모집 인원 중에서 18명을, 그리고 종합 40명 중에서 26명을, 그리고 정시 42명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22명을 지금 모집을 한다. 지역 인재로. 그래서 모집 규모는 60%, 거의 대부분 다 60%는 다 넘겼죠. 그죠? 자, 그리고 충남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과 61, 그 다음에 종합 57 비율 비슷하죠. 수능은 조금 작긴 하지만 비율이 뭐 비슷합니다. 이 중에서 교과에서는 41명을, 종합에서 25명, 그리고 정시에서 27명을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는 거의 60% 가까이 달성했고요. 자, 건양대는 지역 인재 전형 모집 비율이 상위 5개, 그러니까 5번째로 이제 많았던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교과 전형으로 지금 88명을 수시에서 모집을 하는데, 그 중에서 무려 68명을 지금 모집하니까 모집 규모가 엄청 큰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을지대 같은 경우에도 모집 인원 규모가 사실 작은 건 아니죠. 89명 모집에 65명을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한다고 하니, 모집 인원 규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충청권 같은 경우 지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시 비중이 좀 높은 대학교가 충북대, 예, 정시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광주 전북 지역입니다. 자,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시에서 교과로 98, 그리고 종합으로는 지금 5명밖에 뽑지는 않는데, 무려 교과 98명 중에 74명을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한다, 라고 하는 거. 수능도 68명 모집에 37명을 모집하니까, 모집 인원 비율이, 지역 인재 비율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 비중이 큽니다. 원광대는 이전에도 이제 종합 비중이 좀 큰 대학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종합 인원 비중 87명 중에 무려 54명을 지금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교과에서도 48명 모집에서 이 48명 전원을 다 지역 인재로 지금 모집을 한다. 그렇게 해서 65%에 달하는 인원을 지금 모집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로 무려 108명을 모집을 하는데, 그 중에 106명을 지금 지역 인재로 모집한다고 하니, 여기는 뭐 거의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그 100%에 가까운 인원이죠. 교과로만 살펴보면. 그리고 학종은 없고, 그 다음에 정시 44명 중에서 24명을 지금 모집을 한다. 그래서 전남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호남권 지역의 수험생들 중에서는 최상위권 내신 성적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의 치열한 이제 경쟁이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과에서 88명 모집 중에 72명을 무려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하니까 규모가 뭐 사이즈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도 지금 52명 모집에 28명을 지금 모집한다고 하니 규모들이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 모집 인원 규모가 78명으로 가장 많고, 이 중에서 62명을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모집을 하죠.
자,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명 모집 중에 6명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자, 정시전형 같은 경우가 네, 상당한 모집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비율이 72.5, 그러니까 지역 인재 비율만 놓고 보면 무려 두 번째에 해당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울경 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이제 늘어난 거죠. 인원이 이제 늘어나면서 선택지가 이제 분명히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지역 인재로만 모집을 하던 그런 이제 학교였는데,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47명 모집에 30명을 지역 인재로, 그 다음에 학종 100%다 지역 인재, 논술도 지역 인재 100%,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지금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네, 지금, 절반이 조금 넘네요. 그죠? 절반 조금 안 되나? 조금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인원 규모를 지금, 네,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비율은 69.3%.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계열 자체의 지역 인재 모집 비중 자체가 워낙 이제 큰 대학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시면 좋고요. 자,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 지금 64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 중에 절반 가까운 33명을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운 40명 중에 22명을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 모집을 하는데 교과 85명 중에 52명이 지금 지역 인재고, 그 다음에 정시 18명 중에 8명이 지금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60%를 넘기진 못했지만 지금 절반 이상을 지금 달성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전형 중에서도 지역 인재가 이제 신설이 됐었죠. 그런데 어쨌든 뭐 27명, 교과 27명은 전원 다 네,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35명 중에 23명을 지금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한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절반 가까운 인원을 모집을 한다. 그래서 지역 인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33명을 전원 다 지역 인재로,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67명 중에 절반 이상을, 절반 가까운 인원을 지금 지역 인재로 지금 모집을 한다. 그렇게 해서 60%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지역 인재 비중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이 네,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대구 경북 지역들도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비중은 60%를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원들은 그냥,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모집 인원 규모들만 한번 살펴보면, 뭐 동국대 같은 경우에 지금 교과 모집 인원이 71명으로 많죠. 경북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 비중이 좀 큽니다. 수시에서는. 그리고 계명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영남대는 100% 교과, 수시에서는 대구 카톨릭대도 교과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 비중이 지금 높은 대학교는 지금 계명대하고 영남대가 네, 정시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 비율로만 놓고 살펴보면, 네, 이제 뭐 워낙 그 경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이 수시에서 교과 전형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지금 어느 정도를 뽑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경북대 같은 경우 뭐 100%를 지금 교과로 이제 다 뽑고 있죠. 네, 나머지 대학교들도 교과 지역 인재 전형 비중이 좀 높다. 경북대는 심지어 종합 전형 네, 지역 인재 비중도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도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로서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지역 인재 전형,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 인재 전형 비중을 다 합쳐보면 네, 59.7%를 지금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일단 이제 각 대학들이 이제 올해 대기업에 이제 제출했던 그 안을 가지고 이제 확정 요강이 이제 나왔고, 뭐 교육부는 이제 절대 수정 불가라고 하니까 네, 일단 이 인원대로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입시 대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뭐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을 마냥 이제 우리가 장밋빛 미래만 설계를 해놓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말 이제 아시겠지만 의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제 뭐 반수생들, 그러니까
뭐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들을 다니면서 다시 그냥 뭐 반수 겸 해서 의대를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정말 얼마나 그 입시 그 현장에 이제 등장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연 이제 또 올해 수능이 또 어려울지 쉬울지 와 정말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사실 예측 불가능한 진짜 상황 속으로 지금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솔직히 입결을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 대학들마다 사실 인원 증원이 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좀 특성이 좀 보이거든요. 특성이 좀 보이는데 그 특성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한번 저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의대 관심 많으신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네, 이제 이 인원 규모들을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증원 규모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좀 감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비수도권 지역들은 정말 규모가 많이 확대가 된 만큼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뭐 의대 관련된 이제 좀 변동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이제 이제 또 자료를 좀 한번 업로드를 해볼 거고요. 일단은 뭐 요 정도로 해서 인원 변동에 대한 부분들만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이 정도로 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